안철수 의원도 이제 진작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신이 더 나빠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화 내동한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운운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위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 그러면서 정치적 존재감 키우려고 그러냐? 부화 내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 헛소리 하려면 당을 떠나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태형 지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경호 소장님? 홍준표 흉내내기. 아, 아니 도대체 지금 충남지사가 저기 왜 나서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뭐 글 올리니까 언론에서 다 받아서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해 주니까 아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김태형 충남지사 평소에 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중앙에서는 중앙 언론에서 뭐 다루지도 않고 저는 저거 보는 순간 저 얼치기 왕자병 홍준표 흉내내기에 김태흠 지사도 또 동참한 거다. 오히려 좀 저는 우스워 보이던데요. 저런 행동이. 아니 근데 광역단체장 정도 하면 다 되고 꿈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존재감 얘기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안철수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좀 쉬워 보였겠죠. 그래서 안철수를 때리면서 자기가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대권 꿈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들, 도지사나 시장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는 대권에 꿈이 있건 없건 다음번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망나니 뛰듯 부안해동하는 당신이 더 나빠 이렇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던데 비판도 아니죠. 이런 거는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홍준표가 뛰니까 김태형도 뛰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느닷없는 충남지사가 이걸 왜 이렇게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개개인의 헌법기관이 의원의 양심에 기대서 각자 소신껏 투표하겠다는데 뭘 이걸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충남지사가 갑자기 경로합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뭐 당을 떠나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뭐 홍준표 시장 보고 배웠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재밌는 기류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 경로를 놓고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는 이거예요. 시종일관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이냐. 그랬죠. 이게 경로예요, 경로. 그 오리지널 경로입니다. 이걸 지금 각색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각색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일로 초급 간부를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직업 군인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각색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같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까지 처벌한다는 거냐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의외의 사람이 지금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어요. 의외의 사람. 누굴까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군 쪽입니까? 용산 이 사건과 쪽입니까?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 말을 처음 비슷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7월 30일 날 보고 당시에 총간부라는 용어가 쓰인 게 아니라 현장 통제 간부들 이들에 대한 그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안타까운 면은 있으나 그래도 현장 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첩을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설명됐고 클리어됐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저작권을 뺏기게 생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묘한 기류 변화가 있고요. 네, 그들 사이에 이제는 서로 살겠다고 어제 전우가 이제 오늘은 적이 되는 경로가 이제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자 이 경로를 둘러싼 아름다운 경로였냐 지저분한 경로였냐 누가 경로를 했느냐 도대체 그 경로한 이유는 뭐냐를 가지고 지금 치열한 그들 내부에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거기에 관한
나름대로의 좀 첩보도 있고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관한 법률에요. 예. 고위공직자로 명시해 놓은데 가장 위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그러고 옛날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주 잘 됐으니까 공수처가 국민의힘만 믿고 저는 대통령실 지금 쳐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수사 안 하고 후원 압수수색 안 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지금 미리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고 약속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영어로 쓰인 명패 말고요. 본인이 하신 말을 이렇게 명패에 새겨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하나 딱 갖다 드리고 왼쪽에는 지금 우리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 특검하겠다. 이거 좀 매일 보시면서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견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를 했다고요? 1시간 동안 3번 통화했는데 18분 40초 동안 안부 전화를 합니까? 아니 무슨 놈의 한 통화는 13분 43초 동안 안부를 전해요. 그리고 둘이 얼마나 친하냐? 전화 끊고 곧바로 또 그렇죠. 안부하고 야, 끝나고 또 안부하고 야, 20분 동안 잘 있었냐?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안부를 3번 물어보면 침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통화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통화인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알코올성 침해도 있어요. 전 그렇다면 새로운 사실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정확히 확인하거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어? 안 됐어라고 하는 매우 긴밀한 통화들을 13분 43초 동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저는 안부로 13분 동안 통화할 능력이 전 없어요. 누구한테 안부를 전한다고 13분 동안 너 머리 괜찮니? 눈 괜찮니? 귀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지시한 내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다면 제가 추정입니다만 대통령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치밀하게 그러니까요. 13분 동안 물어봤을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통화 되게 못합니다. 다 퉁퉁 주고 가는 거지. 예. 알았지? 그 내용 어떤 건지 알지? 그러면 아예 압니다. 알았어. 잘해라. 이런 거지. 해캐묵게 13분 동안 누굴 통화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찜찜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정확히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온라인 누리꾼들의 풍자가 도는데 관제에서 대낮에 출근 안 하고 이제 술 먹고 이제 머리 이제 푹 자다가 이제 숙취 상태에서 누군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새벽 시간대 자기 일어났는 거 확인한 다음에 새벽에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거냐? 보통 사귈 때 그렇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풍자가 나면 왜냐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김호중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이놈아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네 신세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보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계환, 이종섭, 윤석열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걸 저는 보면서 떠올리는데 그냥 눈앞에 그것만 감춘다고 가려집니까? 그 김호중이 당연히 구속당해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 윤석열 이 일당들은 김호중보다 수천만 배 더 중한 죄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이 구속될 정도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맥주 마시는 게 죄는 아니죠. 맥주 뭐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맥주 먹고 운전하면 됩니까? 그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살인죄예요. 사실상 맥주 먹고 운전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로했냐, 전화했냐. 외압의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술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거가 다 나왔고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까지 가 있던 우리 피의자 이종섭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으로 지금 전화한 것까지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종섭 피의자는 거짓말쟁이죠. 근데 저런 거짓말쟁이를 호주 대사로 보내줬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감싸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안에서 지금 본질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저 수많은 위정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는 거짓말로도 탄핵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죠. 이 범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분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수사 외압도 나쁘지만은 수사 외압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을 무고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데까지 조직적으로 신성한 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저자들의 죄는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이름을 바꿔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으로 저는 바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윤석열 특검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이종섭이 제출하지 않았던 그 과거폰이 있습니다. 그거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 개인 폰, 개인 핸드폰을 당장 오늘이라도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7월 31일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서 경로 사실이 아마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회의록까지도 공수처는 지금 당장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